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김웅 의원. 이분은 검사 내진을 써가지고 유명해져서 바로 그 국회의원이 된 바른정당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승민 대변인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김웅이가 지금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김웅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보자가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어떤 세력이 그랬는지를 알게 된다. 제보자가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일으키고 있는 뉴스버스의 그 문제 등등 키맨, 여기에 대한 키맨이 바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들 있다고 언론은 이렇게 표적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 김웅 의원과 인터뷰를 갖다가 이 동아일보가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6일 밤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발장을 내가 썼는지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보는 항상 당에 전달해 왔기 때문에 의혹이 조작이 아니라면 내가 한 게 맞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말이 아리까리합니다. 네. 이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은 지금 김웅 의원하고 사법시험 동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측근으로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측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서슬이 풀을 때 그 지난해 1월 달에 이 추미애가 법무장관 오자마자 인사로 칼을 다 날렸지 않습니까? 그때 대검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날렸습니다. 아주 그냥 날리고 난 다음에 보내준 사람이 손준성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추미애 사람입니다. 추미애가 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총장 소위 대검의 수사정보기획관이니 무슨 기획관이니 하는 그 주변에 그 특수직 이 옆에 있는 그 보좌하는 사람들을 다 날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준성 검사를 거기다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측근이 아니라 바로 추미애가 인사해서 온 검사입니다. 근데 추미애는 거꾸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추미애 맨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 추미애가 인사를 거기를 꺾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자리를 다 날려버리고 글로 박아놨으면 인사권자가 박아놨으면 인사권자 사람이라고 보지 왜 검찰총장이라고 사람맨이라고 보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도 그 점을 몰라서 국민들이 측근이라고 한 거지 그 측근이란 말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대검 총장 바로 주변에 있는 손준성 검사니까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김웅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해 4.15 총선 직전에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송 검사 이렇게 측근으로 나옵니다. 당시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이 거의 주변에 있으니까 측근이라고 하겠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서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김 의원은 또 의혹을 제보한 인물에 대해서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그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아주 의미심중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그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웅 의원이 키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뉴스버스 측은
김 의원이 뉴스버스 기자에게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장은 내가 초안을 잡았다고 얘기했고,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명예훼손 관련 고발장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 측 입장에서 전달된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 하고 이제 동아일보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뉴스버스는 내가 한 말을 짜집기 하고 있다. 짜집기 했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 대잔치를 벌였다. 처음 인터뷰 기사가 완전 왜곡돼서 나갔다.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다고 하는 4월 3일, 8일은 선거를 앞둔 정신없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4월 15일이 선거니까 말이죠. 선거 막바지 때인데 차를 타는 이동 시간에는 무조건 잤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고발장을 보고 검토해서 보낼 정신이 있겠냐? 그렇게 많은 자료가 왔는데 내가 그 바쁜 와중에 그걸 보고 적절, 부적절 판단을 어떻게 하게 했겠나? 고발장을 내가 썼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것을 당에 전달한 것도 기억 안 난다. 안 난다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뉴스버스 측의 기사를 바꿔달라고 얘기했다. 나는 진짜 사실과 다른 것을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김웅 의원은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도가 그렇게 나간 건가 하고 이제 동아일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 대구에서 서울 올라가던 중에 자다가 갑자기 뉴스버스 기자 전화를 받았는데 뉴스버스 측은 1일 밤 김 의원과 통화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다가 최강욱 의원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에 내가 초안 잡아준 거 아닌가? 내가 작성했을 텐데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가 김웅 의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오락가락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걸 고발장을 내가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기자 질문이 훅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고발장을 내가 작성했을 텐데 라는 그 부분만 기사에 나왔다. 보도에 유리한 것만 싹 빼가지고 기사에 들어갔다. 이게 김웅 의원이 뉴스버스를 겨냥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그 부분입니다. 최 의원 고발장은 초안을 잡아줬다는 기억은 무엇이냐 하고 동아일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내 기억에 최 의원 것은 우리 당에서 제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나는 그 누구에게 글을 써가면서 설명을 한다. 그때도 문제의 쟁점을 볼펜으로 써서 전달한 것 같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흐지부지 되고 나는 잊어버렸다. 모든 걸. 한참 뒤에 보니 지난해 8월에 우리 당에서 고발했더라. 내가 윤 전 총장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면 그때 바로 고발을 했었어야지. 지난해 8월 당 차원의 고발엔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존 보도에서 전달한 것 같다. 기억이 안 난다는 김 의원의 대답이 혼재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준성이가 보낸 거, 손준성 검사를 얘기합니다. 준성이가 보낸 것 같다고 얘기하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준성이가 보낸 것 같다고 얘기하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만약 누군가 작성해서 손 검사가 보냈고 부적절하든 어쨌든 내가 당에 전달한 것은 아무 혐의가 없다. 뉴스버스가 공개한 휴대폰 캡처 화면이 다 사실이라면 내가 손 검사에게 받아서 보낸 것이겠죠. 그런데 손 검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뉴스버스 보도가 사실인 것 같다고 하면은 당장 윤석열 캠프에서 손 검사에게 받았다는 증거를 대라 할 것인데 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다 지웠으니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뉴스버스가 사실이라면 내가 보낸 것이라는 그 말뜻이 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사실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뉴스버스 보도를 보니까 조작이 안 됐으면 내가 보낸 것이겠구나 생각은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작이 안 됐다면 조건을 붙였습니다.
나는 항상 제보한 사람, 제보를 전달받은 사람에게 이방 폭파한다고 하는 것은 맞다. 폭파한다는 용어는 내가 쓰는 용어다. 또 누군가 제보를 전달하면 나는 무조건 당해다 전달했다. 하지만 송검사는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나. 뉴스포스가 조작됐다는 증거도 없고 반대로 송검사에게 받았다고 해도 입증 자료가 없다. 조작 가능성도 있다고 보냐라는 그런 동아일보 질문에 내 생각에는 송검사가 나에게 다른 자료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방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고발장들과 엮은 것일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송검사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놓은 걸 나에게 보낼 수 있어서 대화방에 손준성 보냄이 나올 수도 있다. 나도 감이 안 온다. 얘기했습니다. 보도 이후에 송검사하고 연락했나 하니까 보도 이후 준성이랑은 통화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김웅의 동아일보 인터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제보자가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라는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이 김웅은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이 김웅의 얘기는 모든 사람의 얘기는 윤석열 총장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윤석열 의혹이 완전히 물거품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손준성 검사 쪽에서도 윤석열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정치 공작의 시즌2입니까? 김대엽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정치평론가들은 김대엽을 많이 떠올리고 방송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정치 공작은 아주 나쁜 사악한 정말 더러운 드라마입니다. 네. 그런 것이 이 사회에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 정치 공작하는 세력을 징벌해야 됩니다. 그 어떤 측면이든 간에 정치 공작을 주도한 그러한 세력들을 징벌해야 될 책임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튼튼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안보, 이 대한민국의 그 태양은 내일 새벽 다시 분명히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